아버지와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며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했고 아들은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들은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중 자신에게 쓴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이해하려 노력했으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깊은 후회에 잠깁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다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에게 마음속 깊은 사과와 함께 그리움을 전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장 깊고 복잡한 관계를 꼽으라면 아마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관계는 때로는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인 항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것은 파도와 같이 험난하고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숲을 이루는 나무들처럼 각자의 성장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빛, 물, 공기와 같은 외부 조건이 필요하듯 자녀도 성장하기 위해 부모의 사랑, 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무가 너무 많은 햇빛을 받아 잎이 타버리듯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은 자녀를 옥죄고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뿌리에는 종종 잔소리라는 잡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대신 듣는 것의 중요성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필요합니다. 잔소리는 마치 끊임없이 불어대는 바람과 같아서 처음에는 나무를 흔들어 강하게 만들지만 지속되면 나무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잔소리는 처음에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이어질 경우 자녀의 자율성과 자신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격차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세대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부모 세대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며 자녀 세대는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충돌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악기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가 탄생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 폭의 그림에 비유해보자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색깔을 온전히 바치는 화가와 같습니다. 그림에 색을 입히듯 부모님은 자식의 인생에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한 색을 칠해줍니다. 그러나 화가가 자신의 색깔만을 고집하다 보면 그림은 점점 어둡고 답답한 색조로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무한한 희생 뒤에는 때로는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하는 회의감과 보상 심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마치 하늘을 찌르는 대나무처럼 자라나고 자식은 그 무거운 기대를 지고 살아가는 산새와 같습니다. 산새가 대나무 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대 속에서도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독립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독립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마치 새끼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어미새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미새는 새끼가 처음으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순간을 보며 그동안의 보살핌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자식이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희생과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은 마치 가을 거지의 풍성함과 같습니다. 자식이 잘 자라 효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느꼈던 사랑과 기쁨이 있기에 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충만합니다. 자식이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큰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키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식에 대한 실망과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인생을 책임감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인생 전체가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사명감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서의 삶과 가족과 함께하는 삶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솔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날개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단단히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혼자서 꽃을 가꾸는 것도 좋지만 함께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두는 것은 또 다른 행복을 선사합니다. 자식이 때로는 걱정과 애를 먹이지만 그들이 없는 삶보다는 있는 삶이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렇기에 아내나 자식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 잔소리도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좋은 부모, 배우자가 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생각은 결국 보상 심리를 낳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섭섭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섭섭함은 신세한탄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과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식에게 무거운 기대를 지우고 부모 자신에게도 굴레가 됩니다.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각자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은 서로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감사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고맙게 여기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 부부 사이에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미덕입니다. 가끔은 일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일 뿐,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식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부모가 지치고 자식을 키우는 일에 지쳐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 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자녀에게 해주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각자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스트레스 없이 매사에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자녀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의 행동, 성격,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장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에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가장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녀를 기르면 자녀를 키우는 일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게 됩니다. 자녀가 있어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장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다면 그 가정은 이사를 12번 가도 자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부모에게 힘들다고 느껴지면 자녀도 적응하지 못하고 같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부모의 삶이 먼저 즐겁고 괴롭지 않아야만 그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개인적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에 맞춰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해야지. 내 기준에 맞춰 자녀를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면 자녀는 상처받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얀 것은 하얀 대로, 키가 작다면 키가 작은 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소중한 자녀를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된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 도와주되 20살이 넘어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구속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그저 큰 틀에서만 감독해 주어야 하며 절대로 너무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행복과 가정의 화목이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시기는 어릴 때입니다. 3살까지는 정성을 다해 자녀를 길러야 하며 이때는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쏟은 정성이 자녀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기에 맞는 자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3살까지는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자녀를 목숨을 걸고 보호해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 중고등학교 때는 자녀에게 너무 간섭하지 말고 믿고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성년이 되면 독립할 수 있게 믿어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온 세상이고 신 그 자체입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려면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배려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며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서 건강한 모범을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모 또한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이해는 가족 간의 화목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은 원수가 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